성탄절 선물 같은 발표다. 오늘 BMW 화재 원인 조사 결과를 듣고 한 차주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기분 좋은 하루, 또 누군가에게는 유달리 춥고 야속했던 12월 24일. 뉴스나이트가 정리해드립니다. 주요 뉴스부터 보시죠. 일단 BMW 차량 화재의 원인은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균열에 따른 냉각수 누수로 설계에 결함이 있었다고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BMW가 차량 화재 위험을 미리 알고도 은폐, 축소했다며 형사 고발하고 과징금 112억 7천여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월급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법정 주휴 시간은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 휴일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을 키우는 미봉책이라며 반발했고 노동계도 노동정책의 후퇴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 속에 12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치원법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처음 열린 여야 6인 협의회도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났습니다. 강릉 펜션 가스 누출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받던 학생 가운데 2명이 추가로 퇴원해 일주일 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원주 병원에 있는 1명도 의식을 되찾는 등 다른 학생들도 빠르게 호전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 부근 해안을 강타한 쓰나미로 숨진 사람이 280명을 넘어섰습니다. 피해 현장에서는 중장비가 부족해 맨손 수색 작업이 벌어지는 등 필사의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탄절인 내일은 기온이 오르면서 강추위가 주춤하겠고 중부지방에는 늦은 오후부터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겠습니다. 하지만 눈이 쌓이진 않을 것으로 예상돼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안은 주차장에서도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50여 대가 불탄 BMW, 정부가 최종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화재 원인으로 냉각수 끓음 현상으로 인한 EGR 쿨러 균열을 꼽았습니다. 설계 결함이라는 건데 BMW 측의 처음 주장과는 다릅니다. 이하린 기자의 설명 먼저 보시죠. BMW네. 도로 위 불타는 자동차로 운전자들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은 BMW 사태. 국토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이 넉 달여 만에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BMW 차량의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EGR 쿨러 내부 모습입니다. 냉각수가 끓는 현상, 이른바 보일링이 일어납니다. 조사단이 처음 확인한 내용입니다. 보일링이 계속되면 쿨러에 반복적으로 충격이 가해지고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균열된 틈으로 냉각수가 흘러나오는데 냉각수의 성분이 다른 퇴적물과 엉겨붙어 있다가 섭씨 500도씨의 고온가스가 유입되면서 발화된다는 설명입니다. 조사단은 이 모든 과정이 설계 결함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설계 용량 부족에 기인합니다. 즉, EGR 쿨러로 흘러들어가는 EGR 가스량이 많거나 EGR 쿨러의 냉각 연용량이 부족하여 냉각수 보일링에 의해서 EGR 쿨러에 균열이 생기고 BMW 측은 지난 7월 처음 리콜을 실시하면서 차량 화재는 바이패스 밸브가 열린 상태에서 고속주행을 할 경우 발생한다고 주장했지만 조사단은 바이패스 밸브가 아닌 EGR 밸브의 문제라고 못 박은 겁니다. 또 이런 문제를 차량의 자기진단 시스템이 감지하지 못한다는 사실도 밝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배기가스 규제 기준이 비슷한 유럽에서도 화재 발생률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BMW가 우리의 환경 규제 기준을 맞추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조작했을 수 있다는 일부 전문가의 의혹 제기에 대해선 그런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BMW가 엔진 결함으로 인한 차량의 화재 위험을 알고도 이를 은폐 축소하고 늑장 리콜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정부는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12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BMW는 올해 7월에야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EGR 결함이 차량 화재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We are confident that we have found the root cause, and this has become clear to us. The root cause is a leaky
cooler module as stated on a number of occasions. 하지만 BMW의 이런 주장은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BMW 독일 본사는 2015년 10월 이전에 주요 부품의 균열을 확인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BMW 같은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정확한 원인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15년 10월에 BMW 본사에서는 EGR 쿨러 균열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하였으며 설계 변경 등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늑장 리콜도 확인됐습니다. BMW는 올해 7월 520D 등 차량 10만 6천여 대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문제가 있는 EGR을 사용하는 일부 차량은 리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사단이 해명을 요구한 뒤에야 올해 9월 6만 5천여 대에 대한 추가 리콜에 나섰습니다. BMW는 또 올해 상반기에 정부에 내야 하는 기술 분석 자료도 153일이나 늦게 제출했습니다. 조사단은 결함을 은폐하려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리콜 대상 전체 차량에 대해 흡기 다기관 추가 리콜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늑장 리콜과 관련해서는 112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BMW 측의 반응은 한마디로 자신들이 얘기한 EGR 결함과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보상 계획도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화재 원인이 나온 만큼 관련 소송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홍선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BMW 코리아는 이번 조사로 EGR 쿨러 누수가 화재 원인이라는 점이 확인됐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신들이 얘기했던 화재 원인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EGR 쿨러 누수 없이 다른 정황 현상만으로는 불이 나지 않는다며 EGR 쿨러만 교체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패스 밸브가 아닌 EGR 밸브 문제라는 조사단 결론이나 은폐 축소 의혹 그리고 늑장 리콜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피해자 보상 문제도 아직 정해진 것 없다는 말과 함께 관련 소송에 협조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를 접한 BMW 차량 운전자들은 그동안 BMW 측의 태도에 대해 다시 한번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All have a distrust to BMW for hiding essential information and not doing anything.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한 수사나 피해 보상 소송은 조사 결과 발표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참여한 공식 기부의 결론이 나온 만큼 책임 소재를 법적으로 다투는 일이 수월해졌기 때문입니다. 집단 소송을 진행하는 측에서는 결과 발표로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이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를 계기로 소송 참여하는 분들이 하겠다는 분들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BMW 차량 화재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 계류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통과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관련법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사가 소비자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게 하고 결함 은폐 적발 시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시간에 법정 주유 시간만 넣고 노사합의로 정한 약정 휴일은 빼기로 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년 3월 말까지 처벌을 석 달 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경론 끝에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유 시간만 넣고 노사합의로 정하는 약정 휴일 시간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경영계가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며 법정 주유 시간과 약정 휴일 시간 모두 빼달라고 요구했는데 절반만 들어준 셈입니다. 금년 10월 판시된 대법원 판례를 추가 반영하여 약정 휴일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는 한 달 근로시간 174시간에 주유시간
35시간을 더해 최저임금 기준시간이 209시간이 됩니다. 기본급 170만 원인 노동자의 경우 주휴시간을 뺀 174시간으로 계산하면 시급 9,770원으로 최저임금을 넘게 되지만 209시간을 적용하면 내년 최저임금 8,350원보다 적어 법 위반이 됩니다. 현대 모비스나 대우해양조선처럼 기본급이 적고 상여금 등이 많은 회사는 상여금을 격월제에서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 체계를 바꾸면 최저임금을 준수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을 고칠 수 있도록 최대 6개월의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은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합니다. 정부는 또 올해 말로 끝나는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 기간을 연장해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이 확대되는 시점이나 내년 3월 말까지 위반 사업장을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YTN 김장합니다. 경영계, 노동계 모두 정부 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노총은 오늘 입장문에서 정부가 확정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이 노동정책 후퇴라고 규정했습니다. 한국노총은 기재부의 입법 예고까지 된 사안을 기업과 사용자 단체의 로비를 받아 뒤집으려고 했다며 절차적, 실체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홍남기 장관은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 기간을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한 것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이 정부 노동정책이 후퇴한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영계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수정안은 경영계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책임 회피성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수정안이 최근 2년 동안 최저임금이 29.1%나 인상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키울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수당 명문화는 소상공인들에게 극심한 부담을 준다며 고용부의 과도한 행정해석에 따른 생존권 침해에 대해 헌법 소원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가 국회를 찾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치권이 나서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는데요. 여야 모두 관련 법안 처리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여전히 강론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고 김용균 씨 가족이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어머니는 아들이 죽은 건 나라 탓이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아들이 억울하게 죽은 이것은 정부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라에서 책임지고 기업에서 그렇게 행한 기업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는 김용균 씨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지 않겠다며 안전장치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최소한도 그런 위험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머님이 그날 말씀하신 대로 그 아들의 그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법안을 이제 개정을 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게 저희 이제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유족들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도 잇따라 방문해 호소했고 야당 지도부 역시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성을 높이는 일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제대로 못했다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야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국회에 제출된 80여 개의 법안 이것을 묶어서 일단 통과를 시키고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적인 개정은 다음 임시국회 1월 있든지. 하지만 정작 개정안을 처리해야 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여야의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을 수용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위협 업무의 도급 제한과 사업주의 책임 강화 조항에서 사용자 측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논의를 더 이어가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 오는 2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려면 하루 전인 26일까지 상임위 합의가 필요합니다. 여야가 잇따라 태안 사고 현장을 방문하고 뒷북 입법에 나섰지만 김용균법의 연내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등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야당은 청와대를 겨냥한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여당은 민생법안 처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인데요. 12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마주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시작부터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촉구했고, 당연히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운영위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를 일단 지켜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은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가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렇다 할 합의점을 끌어내지 못한 채 회동은 마무리됐습니다. 비리와 범죄의 혐의자가 제기하는 문제를 가지고 국회에서 운영회를 열어서 진실을 밝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뭘 기대하고 그런. 다른 쟁점 현안도 상황은 마찬가지. 여야 정책위 의장과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6인 협의체가 유치원법을 테이블 위에 놓고 협상에 나섰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었고, 이미 지난 15일 여야가 합의한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도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7일 본회의를 앞둔 12월 임시국회가 자칫 빈손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새밑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지만 여야 모두 이를 해소할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민생 현안이 뒷전으로 밀려난 형국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를 상대로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직속 상관이었던 이인걸 전 특검반장은 김 수사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누구도 민간인 첩보 수집을 지시한 적이 없다면서 김 수사관이 마음대로 민간인 첩보를 수집해 여러 번 경고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의 직속 상관이었던 이인걸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이 폭로전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인걸 전 반장은 김 수사관의 비위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휘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이 전 반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청와대가 민간인 첩보 수집을 지시했다는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단호하게 일축했습니다. 오히려 지난해 7월 김 수사관이 특감반 근무를 시작한 직후 일부 야권 인사들과 민간인 첩보를 가져오는 등 업무 영역 밖의 정보를 수집해서 여러 차례 주의를 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범죄 정보를 다루면서 모았던 것을 풀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문제 삼은 민간인 박용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의 비위 첩보도 김 수사관이 자의적으로 가져온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센터장의 비위는 특감반의 감찰 대상은 아니지만 혁신센터가 정부 출연금이 들어가는 기관이라 첩보를 대검찰청으로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반장은 김 수사관이 작성한 특별감찰반 첩보 2천 목록에 직접 서명한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김 수사관이 승진을 위해 대검찰청에 첩보 실적 목록을 제출해야 하니 도와달라고 사정을 해서 사인해준 것뿐이라는 겁니다. 이 전 반장은 김 수사관이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과거 부하 직원이었던 만큼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며 향후 검찰 조사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소명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변호인을 선임해 관련 사건을 한 곳에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김 수사관 감찰을 마무리하고 고발 사건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청와대로부터 고발당한 특별감찰반원 출신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변호인을 선임하고 공식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 수사관의 법률 대리인은 검사장 출신의 석동현 변호사로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사건도 맡았습니다. 곧바로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석 변호사는 검찰이 김 수사관 관련 사건을 수원지검과 서울 동부지검으로 쪼갠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사회적 관심, 여파, 그리고 검찰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규명 의지를 위해서도 특임 검사를 지명하거나 특별조사단을 설치하셔서 김 수사관 측은 첩보보고서 유출 혐의에 대해선 공익적 동기에 초점을 맞춰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 수사관이 청와대를 상대로 폭로전을 이어가는 이유가 관행적으로 이뤄진 병폐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란 주장입니다. 골프 접대 등 대검찰청에서 감찰이 진행 중인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비용을 각자 냈다거나 죄가 되지는 않는다며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태우 수사관과 골프를 친 KT 대관 담당 상무 A씨는 YTN 취재진을 만나 업무 연관성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수사관에 대한 대검 감찰 결과는 이번 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청와대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으로 결과를 넘길 예정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펜션 가스 누출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학생 가운데 2명이 퇴원해서 일주일 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원주 병원에 있는 1명이 의식을 되찾는 등 다른 학생들의 상태도 빠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릉 아산병원에서 치료받던 학생 2명이 완전히 회복돼 퇴원했습니다. 강릉 펜션 가스 누출 사고가 난 지 일주일 만입니다. 현재 상황은 아이들 오늘 퇴원하는 2명의 상태는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로 치료받던 학생 가운데 도모군은 지난 21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로써 강릉 펜션 가스 누출 사고로 이곳 강릉 아산병원에 입원했던 학생 5명 가운데 모두 3명이 퇴원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잇따라 옮겨진 2명도 빠르게 호전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1명은 이번 주, 다른 1명은 올해 안에 퇴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명이 치료받고 있는 원주병원에서는 1명이 완전히 의식을 되찾아 인공호흡기를 떼어냈습니다. 이 학생은 일반 병실로 옮겨져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됐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다른 학생도 소리에 대한 반응이 명확하고 말로 하는 지시를 일부 따를 만큼 차츰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의 현재 정확한 의식 체크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 학생 역시 조금 더 의식이 또렷해질 경우 인공호흡기 제거를 고려 중입니다. 의료진은 두 학생 모두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적어도 한 달 동안 입원 치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 근처 해변을 덮친 쓰나미로 최소 280여 명이 숨지고 10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실종자 수도 많아서 앞으로 피해자 수가 더 늘어날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이번 쓰나미는 화산 분화로 인한 해저 산사태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쓰나미가 강타한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 근처 해변 주택가는 쑥대밭이 됐습니다. 파손된 가재 도구와 자동차 등이 뒤엉켜 있습니다. 3m가 넘는 높이의 파도와 함께 내륙 20m까지 해일이 밀어닥친 순다 해협 일대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과 자바 섬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번 쓰나미로 인해 수백 명이 사망하는 등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상당수가 유명 관광지인 판데글랑에서 나왔는데 축제가 한창인 가운데 쓰나미가 발생했지만 아무런 경보가 발령되지 않아 관광객과 주민들이 무방비로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Saya atas nama pemerintah, atas nama rakyat Indonesia menyampaikan duka yang mendalam atas terjadinya korban yang 이런 가운데 절박한 구조와 수색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피해 지역의 경우 연락이 닿지 않고 있어 구조가 진행되면 사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Ya, sekarang lagi upaya pencarian karena tidak menutup kemungkinan masih ada korban di dalam puing-puing. Kita mengerahkan dari semua instansi. 사망자는 모두 현지인이고 외국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여행 중이던 한국 국민 일부가 놀라서 안전지대로 대피한 것 외에 확인된 우리 국민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같은 날 인근의 아나크라카타우 화산이 4차례에 걸쳐 분화하면서 일어난 해저 산사태가 대조기를 맞아 해수면이 높아진 상태에서 쓰나미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쓰나미가 발생하기 6시간쯤 앞서서는 화산이 비교적 큰 분화를 일으켜 1,500m 높이까지 연기를 뿜어냈습니다. 지난 9월 말 술라웨시 섬 팔루 지역을 덮쳤던 대형 쓰나미도 해저 산사태가 원인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불의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어 지진과 화산 분화, 쓰나미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인도네시아 쓰나미 현장에서는 생존자를 찾는 필사의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조에 투입할 중장비가 부족한 상황인데 마음이 급한 구조대원들은 맨손으로 잔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전합니다. 쓰나미가 휩쓸고 간 곳은 그야말로 폐허입니다. 어린이들이 즐겁게 놀던 집은 외형과 뼈대만 남아있고 해변가 호텔에 들어섰던 멋진 빌라도 무너지고 부서져서 마치 전쟁터 같은 모습입니다. Takut, kadang-kadang mantu tak suruh naik ke itunya ke rumah. Kadang-kadang lah mau ke apalah. Kadang-kadang takut pokoknya mah. Enggak pernah pulang, Pak. Udah 2 hari enggak pernah pulang. 인도네시아 군 장병과 구호단체 요원, 자원봉사자들은 속속 쓰나미 현장에 투입돼 생존자 구조 작업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파손된 건물 잔해와 파편들을 치우기 위해 중장비가 투입됐지만 여전히 태부족입니다. 일부 구조대원들은 한시라도 빨리 생존자를 찾기 위해 맨손으로 잔해 수색에 나섰습니다. 현지 군 관계자는 장병과 자원봉사자들이 최소 100km에 이르는 해안지대를 샅샅이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쓰나미 피해가 가장 컸던 자바섬 서부 반텐주 판데글랑에도 의사들과 함께 구조대원들이 들어가 부상자 치료와 수색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도 헬기를 타고 현장에 도착해 쑥대밭으로 변한 판데글랑 카리타 해변의 리조트 일대를 둘러봤습니다. 재난당국은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2차 쓰나미에 대비해 해안지대 주민 3천여 명을 고지대로 대피시켰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연달아 대형 쓰나미가 발생한 게 우연이 아닙니다. 판과 판이 겹치는 환태평양 조산대, 불의 고리로 불리는 지역에서 이렇게 대형 자연재해가 잦은데요. 올 한 해에만 수백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재해가 수십 건 발생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규모 7.5의 지진은 사상자 3천여 명을 냈습니다. 같은 달 일본 홋카이도에선 규모 6.7의 지진이 발생해 10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이들은 모두 불의 고리에서 일어난 지진입니다. 불의 고리란 태평양 지역을 고리 모양으로 아우르는 4만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지진 화산대입니다. 태평양판과 유라시아판이 맞물리는 경계로 전 세계 지진과 화산의 약 90%가 이곳에서 발생합니다. 이번 쓰나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나크라카타우 화산이 분화하면서 발생한 해저 산사태가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특히 하루 중 조류가 가장 높을 때 쓰나미가 발생해 피해는 더욱 컸습니다. 지금 2004년 이제 그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지진 이후로 초대형 지진이라고 하는 규모 8.5 이상의 지진들이 현재 급증해 있는 상태거든요. 이후로 따라오는 여진도 많고 화산 활동도 이 급증하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와 같은 큰 지진이나 혹은 쓰나미, 그다음에 화산 활동 등이 앞으로도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레고리에는 전 세계 활화산의 75% 이상인 450여 개의 화산이 몰려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나크라카타우 화산이 현재도 계속 활동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심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선아입니다. I don't need my stocking filled with toys, but I don't need no gifts to bring me joy. Baby, I haven't hung my mistletoe, 'cause without you, baby, I can't see no point. Baby, I hope Santa brings you to me, 'cause it's all I wish for this Christmas Eve. No, I don't want much, your love is all I need. Baby, I hope Santa brings you to me. 네, 보신 것처럼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경기 침체 여파로 크리스마스 기간을 취업 준비나 단기 알바 시간으로 활용하는 이른바 실용족이 늘고 있는데요. 나름의 방식으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청년들의 이야기 박광열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고시반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설렘보단 해를 넘기는 취업 준비생의 조급함이 더 앞섭니다. 폭 1m 남짓 책상에서 수험서와 씨름하는 것이 이번 성탄절 일정의 전부입니다. 지난달 20대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11만 1,000명 늘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1시간 알바 취업자도 포함된 통계입니다. 이른바 좋은 직장의 문턱은 여전히 높고 험합니다. 막 들뜨거나 싱숭생숭하거나 이런 거보다는 초조한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내년 크리스마스엔 하고 싶은 일 이제 붙어서 일을 하면서 바빠도 좋으니까 차라리 일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리는 평소 주말처럼 사람들로 북적이지만 캐럴이 울려 퍼지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옛말이 됐습니다. 주머니 사정도 얇아졌습니다. 한 온라인 사이트 설문조사를 보면 크리스마스 지출 계획으로 5만 원 이하를 꼽은 비율이 절반을 넘겼습니다. 안 되니까 애들이 이제 뭐 2,000원, 3,000원 나눠서 3명이 와서 한 게임하고 가고 이러는 경우가 많아요. 더구나 연말 분위기가 아예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별로 기대도 않고 있습니다. 요즘 뭐 연말이라 해도. 최근 진정한 실용족은 단기 알바를 택하기도 합니다. 일손을 구하기 힘든 성탄 연휴는 그만큼 시급도 세기 때문입니다. 뭐 사러 왔어? 엄마 아빠 장난감 2개씩 사준다고 해서 왔어요. 연말 특수가 몰리는 왕구 매장 등은 바쁘지만 따뜻한 실내에서 일할 수 있어 인기입니다. 크리스마스에 단기 알바를 뛰는 게 다른 일반 날에 알바를 뛰는 것보다 훨씬 시급을 높게 쳐주고, 근데 26일 날 일본 여행 갈 거라서 그 전에 좀 바짝 벌어두려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사람들. 취업난과 경기 침체가 만들어낸 요즘 신풍속도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내일 크리스마스가 되면 세계 신기록이 만들어지는 분야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가워할 수 없는 서글픈 기록인데요. 바로 최장기간 고공농성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섬유회사 파인텍의 노동자 2명이 서울 목동 열병합 발전소의 75m 높이 굴뚝에서 추위를 견디고 있습니다. 오늘로 굴뚝에서 생활한 지 408일째, 이제 잠시 뒤 내일이면 409일로 세계 신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직전 세계 신기록인 408일 고공농성도 역시 파인텍 노동자가 세웠다는 게 참 씁쓸한데요. 발단은 지난 2010년이었습니다. 섬유산업 침체 여파로 파산한 한국합섬을 스타플렉스란 곳이 인수를 했는데 불과 2년여 만에 공장 가동을 멈추고 직원들을 정리해고합니다. 회사는 경영난을 이유로 들었지만 노동자들은 애초에 싼 값에 산 공장을 처분해서 이익을 남기려는 위장 폐업이었다고 반발하면서 첫 번째 고공농성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노조 지회장이었던 차광호 씨가 구미 공장 굴뚝에 올라가서 2014년 5월 27일부터 2015년 7월 8일까지 408일 동안 농성을 벌였는데요. 사태가 길어지자 스타플렉스는 공장을 재가동하기로 노동자들과 합의하면서 첫 고공농성은 끝이 났습니다. 파인텍이라는 새 법인을 만들어서 고용을 보장하고 임금 등 근로 조건을 협의하기로 했지만
합의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급기야 파인텍은 공장 문을 닫게 됩니다. 열악한 근로 조건을 견뎠지만 일할 곳마저 잃게 된 노동자들은 결국 지난해 11월 12일 다시 굴뚝 위로 올랐습니다. 이번엔 파인텍의 모기업인 스타플렉스와 가까운 목동 열병합 발전소의 굴뚝이라는 점만 달라졌습니다. 폭이 80cm에 불과한 굴뚝 위는 여름에는 살인적 더위, 그리고 겨울에는 살을 내는 추위와 싸워야 하는 곳인데요. 제대로 씻을 수도 잘 수도 없는 비좁은 공간에서 홍기탁, 박준호 씨는 408일을 버텨왔습니다. 노동자가 굴뚝에 올라가서 408일을 2번이나 넘긴 유례없는 상황. 파인텍 노사 간의 불신이 워낙 깊어서 이제 당사자 간의 해결은 어려워 보이는데요. 제3자인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적극 중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올해도 이 감옥 같은 굴뚝 위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하는 새 아이 아버지의 말, 마지막으로 들어보시죠.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크리스마스고 엄마한테 꼭 선물 사달라고 저를 졸랐으면 좋겠고, 아빠가 힘있게 내려가서 땅을 밟고 내려갈 테니까 아빠 모습 볼 때까지 아주 자신감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고, 기다려라. 아빠가 이겨서 내려간다. 지난 주말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천호동 성매매업소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정밀 감식이 벌어졌습니다. 불이 처음 어디서 시작한 건지, 짧은 시간 왜 이렇게 피해가 컸는지 파악하는 데 조사가 집중됐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깨진 창문 밖으로 새까맣게 그을린 잔해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5명의 사상자를 낸 성매매업소 화재 현장입니다. 경찰과 소방, 국과수 요원들이 이번 사고의 책임을 가리기 위한 합동 정밀 감식을 벌였습니다. 우선 1층에서 시작한 화재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게 핵심입니다. 인근 주민은 평소 이 업소에서 영업이 끝난 대낮에도 연탄 난로를 피워왔다고 증언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업이 끝나도 훈훈하게 해줘야 되니까, 추우니까. 예, 그리고 가스를 때도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줄이려고, 한 푼이나 줄이려고. 화재 진화까지 채 20분도 걸리지 않았지만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컸던 이유도 조사 대상입니다. 불이 난 건물에서 밖으로 연결된 비상 통로입니다. 어지러운 구조 탓에 여기를 이용해 탈출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화재 당시 좁은 방 여러 개가 붙어있던 2층으로 연기가 가득 찼고 창문에는 방범 창살까지 달려 있어 탈출을 방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건물주가 불법으로 건물을 개조했는지, 소방시설은 제대로 갖췄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소방에서는 한 달 전 이 건물에 대한 특별 점검까지 벌였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도 황망하지만 구조활동을 하던 소방관들이 사고로 숨지는 일은 참 할 말을 잃게 합니다. 출동한 소방차가 화물차에 받쳐 소방관들이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올해 충남 지역에서만 2차례였습니다. 안전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소방차 곳곳이 심하게 부서져 있습니다. 빙판길 교통사고 구조활동을 벌이려고 도로에 정차해놨다가 추돌사고를 당한 겁니다. 그 충격으로 소방차가 사고 화물차들을 들이받아 4명이 다쳤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소방관, 1명은 경찰이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다친 소방관 2명은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서 측은 당시에 소방차가 움직이지 않게 바퀴에 버팀목을 받쳤고 적당한 거리에 안전 삼각대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차도 소방차 뒤편에 세워져 있었지만 사고는 막지 못했습니다. 도로 여건상 블랙아이스가 발생했던 상황이고 충분한 어떤 인원이 있었다면은 후방에 또 다른 안전 요원을 배치했을 텐데. 지난 3월 아산에서 화물차가 정차된 소방차를 추돌하면서 유기경 구조활동을 벌이던 소방관 3명이 숨졌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현장 활동에 대한 안전 지침이 내려진 것 말고 별도의 장비 지원이나 인원 충원은 없었습니다.
추가 안전조치 확보를 위한 재난현장 표준작전 절차 개정안은 여전히 검토 중이어서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출동도 중요하고 빨리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까지 고려한 이후에 어떤 다른 구조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방관 3명의 안타까운 사망사고 뒤에도 별로 달라지지 않은 안전대책에 구조하러 출동했다 사고를 당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을 2달 앞당겨 조기 경질하기로 하고 후임자를 발표했습니다. 동맹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매티스 장관에 대한 반감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동맹국에 이용당할 수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LA 김기봉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각 지난 20일 트윗으로 내년 2월 말 매티스 장관 경질을 발표했던 트럼프 대통령. 하지만 불과 3일 만에 당장 1월 1일부터 현 부장관인 샤너헨이 대행을 맡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사퇴 서한을 통해 IS 공동대응 등 동맹 관계의 중요성을 조목조목 강조한 매티스 장관에 대한 반발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트윗으로 동맹은 중요하지만 그들이 미국을 이용할 때는 그렇지 않다며 매티스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매티스의 퇴진과 흔들리는 동맹의 현실을 개탄하는 목소리가 해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Et donc un allié se doit d'être fiable, de se coordonner avec ses autres alliés. Je crois que le général Mattis l'a parfaitement rappelé, c'est ce à quoi je suis attaché. 매티스 퇴진 이후 더 불안해질 국가안보 정책 결정에 대한 미 국내 우려도 큽니다. Desperately need your mature voice, your patriotism in the room when this president's making life or death decisions about national security. But it obviously reached a breaking point. 당장 도움이 되지 않으면 동맹도 필요 없다는 식의 사고와 그에 대한 반대 의견을 듣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 어떤 불똥이 되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LA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 근처 해변을 덮친 쓰나미 사망자가 373명으로 늘어났다고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의 수토포 프루워 누그로호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누그로호 대변인은 쓰나미로 최소 373명이 숨지고 1,400여 명이 다쳤으며 실종자도 128명이나 된다고 말했습니다.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먹은 여중생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타미플루를 사용할 때 주의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독감 치료제로 쓰는 타미플루 제제에 대한 안전성 서한을 의학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했습니다. 식약처는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10살 이상의 소아 환자의 경우 타미플루 복용 후에 이상 행동이 나타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소아 청소년에게 이 약을 처방하거나 지어줄 때는 적어도 이틀간 소아 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할 것을 환자와 가족에게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20대 청년이 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새벽 의정부 예술의 전당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24살 이모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29살 한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한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5% 이상이었고 사고 직후 곧바로 달아났으며 도주 직전 여성 동승자에게 감옥에 가기 싫으니 자리를 바꾸자는 모의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쏟아지는 뉴스 속에 알아두면 요긴한 정보들만 모았습니다. 뉴스나이트가 전해드리는 생활 팁 알아요입니다. 성탄절인 내일 나들이 계획하신 분들 많으시죠? 고속도로 정보 먼저 알려드립니다. 내일은 교통 흐름이 비교적 원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오후 시간대 영동선 서울 방향이 다소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체는 오후 2시부터 시작돼 6시쯤 최고에 달하고요. 밤 10시쯤 해소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초구와 용인을 잇는 용인-서울선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이 연결됩니다. 오는 27일 오전 11시에 개통되는데요. 경부선 부산 방향과의 연결로는 지난 7월 개통이 됐죠. 연결로가 개통되면 이전보다 10분 정도 시간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내년 60년 만에 찾아온 기해년 황금 돼지해를 맞아 해맞이 계획 세우는 분들 많죠. 멀리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북한산, 우면산 등 서울에 있는 주요 산뿐 아니라 하늘공원과 올림픽공원에서도 풍성한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내년 1월 1일 서울에서는 오전 7시 47분에 첫 해가 떠오른다고 하는데요. 행사 시간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요. 이 구청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통신비가 부담스러운 분들 요긴한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이동통신 3사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스마트폰 모두 자급제로도 판매된다고 합니다. 자급제는 통신사 서비스 가입 조건 없이 쇼핑몰 등에서 구매해 사용하는 단말기를 말하는데요. 올해 8종에 불과했지만 20종 이상으로 확대되고요. 여기다 10만 원대 가격의 스마트폰 단말기도 나온다고 하니까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훨씬 늘어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경기 성남시가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도 출산 장려금으로 3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아빠나 엄마가 출산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고요. 둘째를 낳으면 주던 장려금은 50만 원으로 기존보다 20만 원 올랐습니다. 단 첫째와 둘째 출산 장려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성남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청와대가 청각 시각 장애인의 관람을 돕는 수어와 화면 해설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기존보다 친절한 방향으로 영상을 제작해 장애인들도 이해하기 쉽게 한 것인데요. 여기다 청와대 관람 코스인 녹지원 둘레길도 새로 포장해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관람객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가 국민과 조금 더 가까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알아요였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진미석입니다. 예, 대표이사님, 예, 취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대표이사님한테 조금 나무래려고 그래요. 우선 대표이사님 지금 제가 볼 때 그 용모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예, 웃지 마시고 심각하게 들으세요. 지금 저 대표이사님 이 헤어가 그게 지금 염색을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표이사님 그 이 용모가 왜 지금 제가 마음에 안 드냐면은 머리도 그렇고 지금 이제 이어링도 그렇고 이런 것이 지금 이제 이 공인으로서 의회에 와서 지금 의원들의 질의에 지금 이제 답변하는 게 좀 부적절하거든요. 드레스 코드가 만약에 의회 드레스 코드가 그렇다 그러면은 저는 예. 준수하겠습니다. 그걸 준수하셔야 돼요. 네, 드레스 코드 혹시 있습니까? 지금 드레스 코드라면 따로 있지는 않은데요. 성남시 청소년 재단의 대표고 그러면은 네. 많은 직원들의 모든 면에서 모범이 돼야 되거든요. 예. 이게 모범이라는 게 범가 그 모델이 뭘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범이 있다면 전범을 주시면은 저희가 지금 제가 딱 거기 준수를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 제가 줄 수는 없고요. 어떤 드레스 코드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그냥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이것이 과연 맞는 건지 생각을 해보시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게 해주시고. 대표이사님의 용모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의견은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꼭 공무원 스타일의 용모를 가져야 된다는 것도 저는 이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아이들을 대표하는 청소년을 대표하는 대표이사님이 조금 요즘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죠? 대표이사님 아십니까? 뭐 혹시 꼰대 말씀? 그렇죠. 예, 우리 대표이사님이 오히려 이 헤어가 그게 지금 염색을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염색을 자연스럽게 하시면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흰머리 흰머리대로, 예를 들어 검은 머리는 검은 머리대로. 지금 이제 노란 머리로 지금 이제 염색을 하셨는데 그것이 과연 맞는지 저는 의심이 가요. 휴일 사이 여야 국회의원들이 나란히 구설에 올랐습니다. 상황도 황당하고 해명도 시원하지 않은데 무슨 일인지 나이트 포커스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정치인 유튜버 1위는 누굴까요? 정계분 유튜브 바람,
성향도 예측해 보시죠. 잠시 후 10시 50분에 이어집니다.